자, 이번 소식은 휴가에서 복귀한 조수인 차장과 함께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어느 참배. 자, 누군가 오늘 정치인들이 참배를 했는데 어딘 가고 어딘 가지 않고 이래서 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 대선 주자 빅3로 꼽히는 박원순, 문재인, 김무성 이 세 사람들의 향후 행보 저희가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조수인 차장. 네. 오늘 현충원 얘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야가 여기서 재밌는 행보를 했다고 하던데요. 네, 해마다 1월 1일이면 여야 지도부가 방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동작구 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입니다. 여기에서 여야 지도부가 조우를 했는데요. 여야 지도부가 덕담을 나눴습니다.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국립현충원에 모셔있는 세 분의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을 묘역을 차례로 둘러봤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다녀왔다. 이렇게 소개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는 잘하셨다. 이렇게 덕담도 했습니다. 예. 네. 자, 그 덕담을 주고받는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동님. 정말 우리 김부성 대표님 하시고 우리 이주영 선배님. 정말 고생 많아. 이건 오지 마, 그러지 마. 자, 오케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보니까 좋습니다. 우리 아침에 자, 어쨌든 여야가 좀 분위기가 많이 예전하고 달라졌고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지금 DJ 묘역을 다녀왔다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야당에서는 어디를 다녀왔는지 궁금하네요. 네, 서울 국립현충원에 세 분의 전직 대통령이 거의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는 세 분의 대통령 중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만 다녀왔습니다. 아, 그랬군요. 야당은 결국에는 김대중 대통령 묘소만 다녀왔고 새누리당은 이 세 곳을 모두 다녀왔다. 자, 거리를 보니까 뭐 100m밖에 안 되고 350m밖에 안 되는데 마음의 거리가 멀었던 모양이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뭐 정체성, 노선 이런 것을 명분으로 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만 찾고 돌아오는 일이 계속됐죠. 2012년 대선 때 같은 경우에도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만 찾았습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새해는 좀 중도층 또 외연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도 기대해 봤는데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또 어떤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역시 명과 암이 있고 공과 과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예. 모든 전직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한쪽으로만 보게 된다면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인물이 없을 것 같은데 새정치민주연합 국민 대통합과는 거리가 너무 먼 행보라서 아쉽습니다. 자, 조수인 차장께 저희가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하나 드릴게요. 저분들이 굳이 이렇게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묘소를 가지 않으면서 이분들의 공에 대해서 굳이 눈을 돌리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글쎄요. 이 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고요. 이 초대 대한민국의 기틀을 잡은 그런 평가할 만한 분명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독재는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도 독재를 한 것은 잘못됐지만 이 산업화라든지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기틀을 닦았다는 것, 이 부분은 분명히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야권에서 배출한 두 전직 대통령의 공도 평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권의 지도부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이 야권이 배출한 두 전직 대통령만 참배해야 지지층을 결속시킬 수 있다. 이런 좀 속 좁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예. 아쉽죠. 이게 좀 상당히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뭐 조수진 차장랑 같이 동아일보 정치부에서 민주당을 취재를 했을 때 예. 지금 민주당 중에서 유일하게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참여한 사람이 안철수 전 대표가 참석을 했는데 그것도 2012년에 한번 참배를 하고 새정치 추진위원회라는 새정치민주연합 합당 전에 하고 예. 공동 대표가 된다면 안철수 대표도 고민만 하다가 못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만큼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는 게 거의 타부, 불문율, 대표직도 내놔야 된다는 그런 위험까지 감수해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여성원 변호사께서 보시기엔 어때요? 지금 야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지금 많이 받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행동들도 아마 좀 국민들이 보고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더더욱 안타깝죠. 아까 우리 조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대통령이 공과 과가 다 있지 잘하기만 하고 못하기만 대통령 없거든요. 그리고 대통령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제는 그건 대통령이라보다도 역사거든요.
우리 역사인데 역사를 무시한다는 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말에 온고의 지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옛 것을 비추어서 새 것을 배운다는 건데 옛 대통령이 잘했으면 잘한 데서 앞으로의 국가 경영을 배우고 잘못했으면 아까 독재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서 우리가 더욱 민주화로 가는 길을 배우는 거지 그 자기 뜻에 맞는 자기 그 이념에 맞는 대통령을 한다는 것은 좀 속 좁은 행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 좁은 행보다. 자, 조수인 차장. 네. 그럼 결국에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지금 어쨌든 대표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예, 오늘 문희상 비대위원장에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립현충원을 찾아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세 분의 대통령 묘역을 모두 둘러봤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더니 참 잘했다. 칭찬받을 만하다. 그런데 나는 아직 그런 용기가 없다. 내가 당직을 다 놓으면 한번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용기가 없다. 이 말이 참 희한한데요. 이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당 대표입니다. 당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당에 어떤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설득시키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중심을 잡고 어떻게 보면은 이 중심을 잡기 위한 용기가 필요한 때에 용기가 없다. 안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2월 8일 전당대회 때까지 그냥 지금의 당대표로 당의 간판으로 그저 그런 당대표만 하겠다. 이런 선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욕심이 없나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비대위원장직을 계속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한항공 문제, 취업 청탁 문제. 여기를 보면은 상당한 용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비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직은 내려놓지 않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용기는 발휘하지 않고 있습니다. 리더는 모든 사람에게 박수를 받을 수 없지만 박수 치지 않는 사람도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리더입니다. 그래야 새정치민주연합이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자, 문희상 비대위원장 천암 청탁 얘기가 지금 조순 차장 잠깐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는 부분 사실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불가피한 걸로 보세요. 어떻습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재판부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해명할 수 있는 어떤 소견을 전부 모으고 있다. 예. 그래서 억울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예. 네. 그렇다면 이런 어떤 중도층을 껴안고 외연을 확장하고 박수 받을 수 있는 일에도 용기를 내주셔야죠. 그러게요. 자,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보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DJ 묘역에는 참배했으면서 왜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 참배는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저희도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자, 조수인 차장, 이건 왜 그런 거죠? 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했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은 서울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전직 대통령,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을 예방을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효 여사도 예방을 했고요. 그런데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 지방에 있기 때문에 따로 날짜를 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어쨌든 가긴 가겠다. 이런 얘기네요. 자, 오늘 여야 지도부가 전직 대통령들을 예방을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도 궁금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김무성 대표가 어딘가로 들어가고 있는데 어딘가요, 저기가? 예.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로 보입니다. 예. 네. 오늘 이희호 여사를 예방했는데요. 이 김무성 대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가신그룹인 상도동계 출신입니다. 예. 상도동계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신그룹 동교동계는 이 한국 현대사를 새로 쓴 영원한 마수격입니다. 그래서 1월 1일이면 서로가 동교동과 상도동을 교차 세배하고 네, 서로 우위도 나눠왔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희호 여사의 얼굴 표정도 매우 밝았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보였던 그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이었다고 합니다. 네. 예. 자, 오늘 박지원 의원하고 또 문재인 의원 무등산에 등산을 했던데 묘한 신경전을 벌였었어요. 네. 그 얘기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1월 1일 문재인, 박지원 두 가장 유력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권 주자가 찾은 곳은 광주의 무등산이었습니다. 광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장부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는 책임당원과 그리고 대의원들의 표가 가장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예. 네. 자, 지금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눈이 많이 내리고 있네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명부터 민주당으로 바꾸겠다는 것도 약속드립니다. 자,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죠. 광주기 때문에 이 노래가 지금 또 불리는 겁니다. 예. 자, 눈이 많이 온 날 무등산을 찾은 야당의 당권 주자들 모습을 봤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조수인 차장께 이번에도 질문이 왔네요. 박지원 의원은 오늘 무등산에서 당명을 다시 민주당으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고 구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닌지 걱정됩니다.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일리가 없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말 많은 의원들도 다시 민주당으로 좀 당명을 바꾸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명 자체가 너무나 길고 입에 붙지 않는다. 그리고 이 민주당이란 당명은 1945년 광복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어떤 그 야당의 산실 역할을 한 6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참 좋은 정당이라는 게 바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내부의 의견이거든요. 그리고 또 민주당 하면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창당했던 민주당을 떠올리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대 주주가 호남인데 호남에서는 민주당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바로 이 호남의 당심, 민심을 파고들기 위해서 민주당으로 당명부터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박지원 의원이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질서라 문재인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동의해준다면 새정치민주당으로 당명을 나도 바꾸겠다. 왜냐하면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작년 3월 2일에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합당을 하면서 안철수 의원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의원은 당명을 바꾸는 전제로 안철수 의원의 동의를 전제로 달았습니다. 자, 저렇게 또 당명이 바뀌면 저도 또 얘기할 때 또 헷갈리겠네요. 자, 하도 야당 당명이 자주 바뀌어서 국민들도 혼란스러우실 텐데 자, 야당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가 또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